예전엔 정규직으로 취업해놓고선 상사에 좀 과하다 싶은 터치가 있었다고 해서 회사를 때려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 정도는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들도 대수롭지 않게 하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직장 상사의 손찌검이나 체벌보다는 일 자체가 좀 고달팠던 때였어요. 뭐 그렇다고 회사가 학교처럼 일을 잘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차라리 학원이라도 가라며 윽박 지르는 경우도 있다지만 회사에서는 그것도 모르냐며 일단 욕부터 내뱉는 경우가 기본이니까요. 그치만 그래도 정규직은 정규직이었어요. 하물며 그게 10명도 안 되는 소기업도 아니고 건물 몇 개 층을 사용하는 중견기업 정규직도 단번에 걷어차는 경우가 꼭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엔 노동법이나 근로환경이 좀 날 것 그대로의 험악한 것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며 그냥 참고 다니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건물만 봐도 경기가 날 정도로 기가 죽곤 했는데요. 지각 같은 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학교에서야 그냥 교문 앞에서 선생님 회초리로 몇 대 혼나면 일단 넘어가잖아요. 근데 회사가 회사 건물 입구에서 지각을 체크하진 않아요. 물론 공장 같은 곳에서는 학교처럼 엄격히 관리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실습생들이나 신입 직원들만 제대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만약 1분이라도 늦게 출근하는 날에 사무실로 들어가잖아요. 진짜 전 직원들 시선이 한 번에 몰리는데 그 압박감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질릴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저 구석 안쪽에서 부장님이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어대는데 순간 사무실의 모든 인원이 입구만 바라봐요. 그리고 지각자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연신 고개 숙여가며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요. 이게 그냥 욕 들어먹으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담담한 장면을 연상하면 큰일 나요. 교실에서 반 친구들이 쳐다보는 것만 해도 조금은 긴장이 되기 마련인데 직장 상사들이 전부 저만 바라본다고 생각해봐요. 이제부턴 정말 사소한 것 하나를 트집 잡아서 시비를 걸어올 거란 건 이미 확정인 거고 꼭 그런 게 아니라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마 교무실에서 컨닝한 애들이 단체로 체벌을 받는 와중에 들어갔어도 그 정도 압박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감히 말도 없이 결석을 한다고요? 뭐 근데 당장에 결석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그 한 명 때문에 야근을 안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단지 해당 과의 과장님 퇴근이 좀 빨라지기는 했었어요. 이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었지만 회사도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인력 관리를 시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과장님이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직원도 학생이 아닌데 하루 종일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고작 정시 퇴근 좀 한다고 무단결석까지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과장님이 그러고 나간 다음 날에는 결석했던 언니가 꼭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면 그 언니는 결석했던 그날에 과장님이랑 푸닥거리를 제대로 했다더라고요. 그 언니는 정말로 몸이 아파서 결석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정말로 일어나서 회사에 연락할 힘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방에 쓰러져서 숨만 쉬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겨우겨우 밥만 챙겨 먹고 있다가 나중 되어서야 겨우 움직일 정도로 나아졌댔는데요. 당연하지만 그 언니 집에까지 찾아갔던 과장님이 그런 사정을 헤아려 주시지는 않았대요. 대신 그 언니의 무단결근 사실을 그 언니 엄마한테 일일이 고자질을 했었대요. 그 언니가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 무슨 손해가 발생했으며 주위 여러 동료들에게 말도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혔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뭐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막 흥분해서 떠벌렸다거나 하지는 않았대요. 그저 조곤조곤 설명토로 말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그따위면 고자질 맞잖아요. 당연히 과장님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언니는 자기 엄마한테 머리끄덩이가 잡혀서 강제로 끌려나왔어요. 그래도 찾아온 사람이 직장 동료라고 하니 그 앞에서 회초리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그 언니가 체감하기로는 마치 가정 방문이라도 온 선생님을 대하는 듯 했댔는데요. 결국 과장님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엎드려 뻗쳤대요. 그 언니가 그래도 졸업한 지 몇 년인데 그때까지도 그런 식으로 간간히 체벌을 받았었대요. 그런 분위기 못 읽고 어버버대고 있었다간 평범하게 엎드려 뻗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소파나 의자에 올릴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언니네 집에서의 기본 자세는 무조건 엎드려 뻗쳐인 거래요. 그나마 그 언니도 학교 다닐 적에는 칠판을 잡거나 했겠지만 집에서는 그런 자비를 바랄 수도 없었대요. 무슨 학교에서 기말고사 본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은 마치 시험 조진 학생이라도 된 것 마냥 혼이 났었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이 났는지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그 정도만 말한 것만으로도 능히 짐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겨우 몸을 일으킬 정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또 그런 매질이 들어갔으니 저는 그 다음날 그 언니가 정상 출근한 것조차도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막 몇 년 만에 체벌이라거나 한 건 아니었던지 출근해서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한다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대신 방석을 좀 두툼하게 가져오긴 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지각도 아니었건만 사무실에 발을 디디자마자 부장님께 오만 가지 쌍욕을 들어먹었지만요. 그나마 그 언니의 어제자 일이 막 쌓여있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연차가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렇게 막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언니는 업무 시간에 유독 높으신 분들께 불려갔었어요. 그게 부장님 자리라거나 한 게 아니라 탕비실인 걸로 봐선 그 안에서도 엎드려 뻗쳐서 혼나고 있으리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지레짐작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던 게 그나마 자기 엄마한테 혼난 걸 들키지 않으려고 꼿꼿이 걷던 그 언니가 탕비실에만 갔다 오면 걸음걸이가 영 불편해지더라고요. 소소하게 30cm 자로 손등을 혼나거나 했으면 걷는 데에는 이상이 없었겠죠. 다 큰 직장인 대상으로도 그딴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이었으니 손바닥으로 툭툭하는 터치 정도는 대놓고 만지작대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가곤 했었어요. 이런 일을 겪은 이 언니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저랑은 그렇게 막 친하거나 한 건 아니어서 상고 출신인지 인문계 출신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저렇게 결석 한 번 한 걸로 거하게 혼났다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었고요. 저 언니, 저 일 말고도 지각이나 결석은 꽤나 잦았어요. 당연히 그럴 때마다 결제판 부서지도록 머리통을 쥐어박힌다거나 하는 아주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볼 수 있었죠. 다양하다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자주 보던 장면들이어서 별다른 감흥은 없었어요. 그저 학교 다닐 적보다 좀 더 살벌하고 무자비했다는 것만 달랐어요. 재수학원 다닐 적에는 결제판보다는 대부분 회초리 체벌이 대부분이었으니 재수학원과 회사 생활의 공통점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는 회사에서도 몇 년이나 그렇게 쥐어박히고 회초리로 혼나고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엔 체벌의 만성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언니는 회사에서의 구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지만요. 정규직으로 입사했던 그 언니가 퇴직을 한 건 진급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히는 고졸사원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주임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임이라는 직책조차도 남들은 과장을 달고 차장을 노릴 시기쯤 되어서야 겨우 논의가 된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그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있는 고졸 출신 주임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 언니는 그래도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으니 대졸 사원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적당선에서 진급의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더 정확히는 고졸 출신 주임이 회사 내에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회사를 그만뒀어요. 물론 퇴사 과정도 쉽진 않았죠. 자기가 자기 발로 그만두겠다는데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나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 언니가 회사에서 무슨 실수를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는데도요.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의 구박이라 함은 당연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정신 제대로 못 차린다며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친다거나 하는 건 기본이었고 무단결석했던 날 이상으로 욕짓거리를 퍼부어댔어요. 결제판은 더 이상 그 언니의 머리통만 노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서 나중에 그 언니의 양쪽 뺨이 붉게 물들어 있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 언니의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결제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그 언니는 수시로 탕비실로 불려다녔었어요. 더 이상 탕비실에서 체벌이 이뤄진다는 걸 감출 생각도 없었는지 회사 내 나무막대에 혼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었어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의 체벌은 없는 거니까 몽둥이나 회초리도 없는 거였어요. 그저 직장 상사가 타이르는 과정에 도구가 좀 쓰이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와중에도 그 언니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수시로 탕비실로 불려다녔어요. 옆에서 봤을 적에는 정말 겁나는 광경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언니는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어요. 그래서인지 사직서는 하루 만에 수리가 되었었고요. 정말 퇴근길 그 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회사를 나섰는데요. 속마음을 짐작해보자면 회사에서 이 정도의 수모를 견딜 정도 같으면 재수생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나 보더라고요. 1년간 재수학원을 다녀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전혀 아니었지만요. 솔직히 초중고 학창시절보다 재수학원 1년 동안의 체벌이 더 심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걸 회사생활 같은 건 하지 않고 바로 재수학원을 갔던지라 비교가 되었지만 사회생활한다며 회사를 다녔던 그 언니는 그쪽의 감은 다 죽은 것 같았어요. 당시 그 언니의 선택이 딱히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언니가 재수학원 생활을 너무 만만히 본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어요. 꼭 그 언니의 사례는 아니지만 저 재수학원 다닐 적에도 그런 언니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다가 뒤늦게 재수학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요. 다들 처음엔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틀린 개수 때문에 매 시간마다 불려나가서 혼나는 걸 그렇게나 힘들어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시간 지나니까 다들 적응하기는 하는 것 같았어요. 적응 못하면 학원을 그만두겠지만 그래도 늦게 들어왔던 언니들이 재수학원을 그만두는 비율이 제일 적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